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수능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고 구조적인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한 2차 함수의 성질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2차 함수는 문자가 세 가지가 있죠. A, B, 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A, B, C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되죠. 이제 C는 Y 절편이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 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다 알고 있죠. 제가 웬만하면. 자, 먼저 첫 번째 A는 A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음에 따라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결정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크기가 중요한데요. A의 크기,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의 크기가 중요하죠.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점점 좁아지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뭐 이건 뭐 중학교 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상관이 없죠. 아래로 볼록도 그렇고 위로 볼록도 그렇고 절대값이 클수록 이 그래프의 폭은 좁아질 겁니다. 이렇게 좁아질 거예요. 반대로 절대값 A가 작을수록 폭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A의 부호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하는 역할은 명확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B의 역할인데요. 자, B의 역할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 보면 대칭축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추후에 최대치수를 논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자, 대칭축의 좌표, 이 대칭축의 좌표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2a분의 b가 됩니다. 자, 이 대칭축이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x값, 즉 x축과 만나는 점, 이제 그거의 근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대칭축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x축과 만나는 점, x축이 이제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x축과의 교점이 생기겠죠. 2차 함수는 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교점 또한 대칭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대칭축은 다른 말로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개는 지금 같은 얘기고요. 자, 물론 알파 베타가 등장하지 않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칭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칭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최대치에서도 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칭성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x축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일반적인 2차 함수에서 x축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x축이 가장 큰 역할을 하죠. 자, 왜냐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이 식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fx는, 첫 번째, fx는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고요.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고 x-알파, x-베타라고 쓰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대칭축은 x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이 된다는 거, 이거 방금 이야기했죠. 그리고 대칭축의 좌표를 따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를 x 이퀄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베타의 중점이 대칭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근데 x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뭐 y 이꼴 뭐라고 할까요? 뭐 y 이꼴 뭐 k 썼으니까 y 이꼴 뭐 r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쓴다면 이 함수가 y 이꼴 r과 만나는 두 점이 생기겠죠.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칭축의 입장에서 볼 때 대칭축에서 m과 n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죠. 자, 이제 이 식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fm이 fn과 같고 요건 둘 다 r이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fx에서 r을 뺀 거 맞죠? fx에서 r을 뺀 거, 그러니까 m을 집어넣어도 요 식은 0이 되고요. n을 집어넣어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좀 쉽게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함수값이 같은 점이 찍히면 여기서 이제 대칭축을 또 찾아낼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칭축은 x는 자 똑같은 y값이 찍히는 x값, 자 똑같은 y값이 찍히는 x값의 중점이 그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p의 좌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y값을 올리더라도 결과값은 마찬가지가 돼요. 뭐 y는 뭐 w 이렇게 쓴다고 해도 요 점과 요 점의 y값이 똑같다면 저 두 점의 중점은 무조건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대칭축은 이차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y값이 찍히는 포인트, 중점이 전부 다 대칭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말이죠. 대칭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즉, f p 플러스 알파이고, 자, 이 말은 대칭축 p에서 알파만큼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p 마이너스 알파이면, 즉, p에서 알파만큼 왼쪽으로 간 것과 p에서 알파만큼 오른쪽으로 간 게 똑같다고 하면, 이 말은 곧 대칭축이 x 이퀄 p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이 성립하고요. 자, 이 두 번째 식에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식에서 x는 지금 2분의, 자, 이제 이 좌표를 보면 2분의 n 플러스 n이 2p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n은 지금 2분의가 아니라 이건 p죠, p. 2분의 n 플러스 n이 p이기 때문에 n을 써봐라고 하면 2p-m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이런 식도 가능하죠. f m과 f 2p-m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의 표현들이 전부 다 대칭축을 뜻하는 표현들이죠. 자, 대칭축 찾아볼게요. 자, 함수값이 같으면 두 함수값을 같게 만드는 이 x값, 요 x값의 중점이 대칭축이 되고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즉 똑같습니다. 자,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똑같은데요. 자, 여기 m과 2p-m을 더했을 때, 즉 x값의 합이 뭐가 됐을 때 2p일 때 대칭축이 x 이퀄 p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 여기 x값이 있죠. 요 안에 들어있는 x값과 여기 안에 들어있는 x값을 합쳐서 뭐가 되면 두 개의 합이 2p가 되면 대칭축을 x 이퀄 p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f EP 마이너스 x f 플러스 x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 결과겠죠. 자, 마찬가지 결과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EP-x와 x를 더하면, 그죠? 두 개의 값을 더하면 합이 뭐일 때? 합이 EP일 때 우리는 대칭축을 x p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FQ, FP의 표현은 2차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즉 어떤 걸 찾아내냐? 대칭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칭축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에서? 2차 함수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칭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고 이제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나머지는 뭐 중학교법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 이제 A, B, C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직선 방정식에서 간단한 1차 함수,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를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의 상관관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게 기준이 되죠, 항상. 자, 이 그래프를 그려라고 하면 이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두 가지 값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식이 어떻게 되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1에서 3 사이일 때, 자, 1에서 3 사이는 첫 번째 절대값이 플러스고 두 번째 절대값이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플러스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라서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플러스가 되겠죠. 자, 둘 다 플러스가 돼서 식은 2x-4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자, 그래프를 보면 x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서는 y는 2를 그리고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4를 그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는 항상 x값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하나라고 했을 때는 하나라고 했을 때는 1을 경계선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림은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방금처럼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평평한 구간이 생기는 모양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세 개일 때는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부분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꺾이는 포인트가 몇 개죠? 꺾이는 포인트가 3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3개 들어간 것은 꺾이는 포인트가 3가지고요. 절대값의 개수에 따라 꺾이는 포인트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여기가 3이 되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항상 이렇게 꺾이는 포인트가 절대값의 개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참고를 알아두고요. 자, 이제 좀 전에 했던 2차 함수 모양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을 좌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의 좌표 다 아는 이야기고요. 자, 대칭축의 방정식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었죠. 함수값이 똑같으면 그 똑같은 함수값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3번. 자, 2차 함수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자, 꼭지점의 좌표가 m, n이라고 하면 우리는 fx를
최고 차이 개수를 모르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x 이퀄 m에서 x축과 접한다. x축과 접할 때는 y좌표, 꼭지점에 y좌표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고요. 자, 세 번째 x축과 알파, 0, 베타, 0을 지난다. 자, 좀 전에 그림을 그려봤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의 형태에서는 알파, 베타가 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알파와 베타의 인수분해 꼴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프가 지나는 세 점이 있다. 자,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을 쓸 때는 항상 편리한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A, B, C가 들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찾는 게 이제 계산할 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식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이제 형태마다 잘 기억을 해야겠죠. 자, 간단한 문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있고 지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6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해서 a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2차 함수는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x축과의 교점이 나왔네요. x축과의 교점. 자, 그럼 이걸로도 먼저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y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2차 함수를 한번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직접 찾아서 우리가 마이너스 2를 사용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꼭지점 찾으려면 뭘 해야 되죠? 완전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으로 고쳐주면 x-3의 제곱 되죠?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여기 들어있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 전개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자, 미지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론 우리가 y는 꼭지점이 m,n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식보다는 좀 더 간단한 식은 세 점을 지날 때는 일반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 점을 지나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서 A, B, C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3 자, 0,3이면 C가 3이죠.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3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A, B, C 값을 각각 구해주면 그때 이제 2차 함수를 찾는 이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형일 때, 그 다음에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각각 어떻게 식을 세우고 이제 그 식에 따라서 2차 함수 식을 만드는지가 될 텐데요. 이제 각각 목적성에 따라서 어떤 식을 쓸지를 자기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1번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찾아주면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연립해서 A값, B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가 M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난다.
자, 저렇게 m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m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다른 말로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죠. 자,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m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한쪽을 0을 만들면 식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m값에 관계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m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0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x는 2를 대입하면 y는 4가 됩니다. 그래서 2,4가 나오는데요. 이 2,4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꼭지점이 2,4다. 자, 그러면 2,4를 얘가 지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꼭지점 지나는 거니까요. 물론 꼭지점의 좌표를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지난다고 하니까 이제 요 m값을 직접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을 한번 해볼게요. 꼭지점. 자, 꼭지점은 x 플러스 2분의 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m제곱, 마이너스 2m이 되겠네요.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4인데 벌써 꼭지점의 x좌표가 나왔죠? 마이너스 2분의 m이 꼭지점 x좌표고요. 여기 2가 되니까 m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이 그래프의 모양으로 A, B, C의 이제 부호를 따지라고 하네요. 자, 먼저 첫 번째, A는 음수죠. A는 음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요. 여기서 대칭축은 양수가 되죠. 근데 양수가 되는데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B는 양수가 되겠죠. 자, C는 Y 절편이기 때문에 Y축과 양수 부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의 부호는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4A-2B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왔을까? 자, X에 뭘 대입해야 이렇게 될까를 봤더니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맞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2,0을 지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요 답은 0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A 플러스 2B 플러스 4C. 자, 그럼 요거는 X 값에 뭘 대입해야 이렇게 될까? 바로 찾기는 어렵죠, 지금.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형태는 X의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2분의 1은 한 요 정도 있겠죠, 이 정도.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은 양수에 찍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4분의 1로 묶어보면 여기서 나오는 요 모양이 나와요.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F2분의 1을 넣어봤더니 얘가 0보다 크구나. 그래서 요건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A, B, C의 부호, 그 다음에 특정한 함수값의 부호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절대값의 그래프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절대값의 그래프를 알기 전에 대칭형 그래프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fx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각각의 그래프의 그림은 어떻게 될 건가만 먼저 점검해 보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fx의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을 때 fx인데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f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 요 세 개의 그래프만 점검해보고 절대값 그래프로 한번 점검해볼게요. 자, 얘는 x의 부호가 바뀌었죠?
x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거 뭐가 바뀐 거죠? 얘는 y의 부호가 바뀐 겁니다. 자, y의 부호가 바뀐 거죠.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바뀌었죠? 둘 다 바뀐 겁니다. 둘 다 바뀐 거고요. 각각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의 부호가 바뀌었다. 자,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y축 대칭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래의 fx 그림이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는 y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자,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x축 대칭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처럼 x도 바뀌고 y도 바뀌었죠? x도 바뀌고 y도 바뀔 때는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에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자, 이제 이 모양 대칭 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요. 절대값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대값 그래프는 왜 이렇게 구동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는 패턴을 암기시켜 놓은 게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fx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fx의 식이 있는데 fx 전체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fx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fx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그대로 될 거고요. 맞죠? 자, 두 번째, 절대값 속이 0보다 작을 때는 전체 식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는 원칙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우리가 부동으로 봤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2와 0 사이일 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 모양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원래 있던 그림을 똑같이 그려줍니다. 똑같이 그려주죠. 근데 0과 2 사이일 때는 원래 그래프에서 자,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볼까요? y의 부호가 바뀌었죠. y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슨 대칭이죠? x축 대칭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의 그래프는 x축 대칭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생긴 모양 중에서 0과 2 사이만 그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은 모두 다 어떤 그래프든지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형태를 암기하는 게 좋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x축 윗부분은 그대로 두고 x축 아랫부분은 x축으로 대칭하여 이동한다. 즉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고 하겠습니다. x축 아래를 위로 대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는 다른 함수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합니다. x축 아래를 위로 접어 올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x의 절대값이 남아있네요. x에만.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형태로 이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말은 x를 기준으로 나눠야겠죠. 자, x를 기준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 x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원래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다는 뜻이죠. 원래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다. 어떨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원래의 그래프를 똑같이 그린다는 뜻입니다. 맞죠? 이게 지금 그 얘기죠. 이때는 똑같이 그린다.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림을 그린다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동이 되어 있죠?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되겠죠. 아, 그러면 x의 음수 부분은 y축 대칭의 그래프를 그리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아까 한 이야기와 똑같이 이 그림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함수가 바뀌어도 똑같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을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x축이 아니죠. y축이죠. y축의 오른쪽을 왼쪽으로 대칭이라고 할게요. 다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도 그리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세 번째 그림은 y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죠? 자, 이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려줍니다. y가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말이죠? y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y가 되죠. 그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축 위쪽은 그 뜻이죠. x축 위쪽은 fx를 그려준다. 똑같이 그려준다는 뜻이죠. 똑같이 그려준다. x축 위쪽은 똑같이 그려준다가 돼요. 됐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x축 아래쪽은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데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인가? 자, 이거 무슨 그래프죠? y의 부호가 바뀌어서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은 원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만 x축 아래, x축 아래쪽, 그죠? x축 아래쪽은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대값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림 그리는 원칙을 암기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x축 위를 아래로 대칭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는 이 세 가지 모델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암기를 시켜 놓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세 가지 그림. 자, 꼭 기억해서 다른 함수에도 꼭 써먹어야 돼요. 자, 방금 그렸던 그림으로 이제 요거 한번 그려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에 절대값이 있네요. 자,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그리라고 했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라고 했죠. 그래서 접어 올리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1,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의 절대값이 있네요. 자, x의 절대값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y축의 오른쪽을 그냥 두고 y축의 오른쪽을 그냥 두고 왼쪽으로 대칭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이 되겠죠. 자, 3번. 자, 이번엔 y의 절대값이 있네요. 자, y의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y축의 위를, 아니 x축의 위를 그냥 두고 이거를 아래로 대칭시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세 가지 이상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요 세 가지 모양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지 패턴을 그리는 방법 있죠? 그리는 방법을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자, 이제 방정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제 뒤쪽에서 방정식이라는 표현과 함수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할 텐데, 이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절대값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의 교점, 이 교점을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문제를 풀려고 나온 거죠. 애초부터 설계가 그래프로 풀려고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계속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좀 과장되죠. 지금 그림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좀 더 과장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y는 x 플러스 k를 할 텐데 이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하죠.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y 절편이 달라지는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생긴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때는 교점이 하나도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한 개가 등장하죠. 여기서부터 교점이 한 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평행이동 시켰을 때 어떻게 됐을 때 교점이 두 개라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안 만나고 두 번째부터 교점이 등장하죠. 교점이 등장하고 쭉 위로 올려보면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교점 개수 세볼게요. 자, 얘는 하나 더 위로 올라가면은 3번에 가까워지면 교점이 두 개가 되고요. 이때는 교점이 세 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위로 더 올려 보겠습니다. 쭉 그래프를 위로 올려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또 한 번 올 거예요. 자, 요거를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긴 모양을 보니 4번 같은 경우도 교점이 3개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교점이 2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2개일 때의 상황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4번의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있을 때겠네요. 이제 그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로 볼록의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가 접할 때겠죠. 자, 위로 볼록의 그래프는 이것과 이게 접한다가 됩니다. 자, 바로 판별식 진행해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 그쵸? k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일 때는 K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5보다 더 크면 교점이 무조건 2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건 3번과 2번의 사이죠.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K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지금 1을 지날 텐데 좀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그죠? 이걸 좀 더 위로 올려보면은 이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림이. 자, 그림상으로 볼 때 이렇게 돼야 맞겠네요. 자, 4번은 접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기 때문에 요 값, 요 K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두 근을 가질 때는요, 2번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3번보다 더 아래에 있을 때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번보다 더 아래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때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와 또 뭐가 되죠? K가 4분의 5보다 클 때, 이때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켜서 직선과 이차함수, 절대값의 이차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세보고요. 교점의 개수가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접할 때를 찾는 건데 4번처럼 접할 때는 판별식으로 찾고요. 최종적으로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의 K일 범위를 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